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텔스타 포메이션은 3-4-3이며 측면 자원 브라우어의 터치라인 돌파가 팀 공격의 핵심 루트다. 브라우어는 빠른 첫발과 방향 전환 능력을 살려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며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직접 공략하는 움직임이 강점이다. 해틀리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세컨드 볼을 유도하지만 득점 전환율이 다소 낮은 편이다. 로세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담당하며 좌우 빌드업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텔스타는 이런 구조 속에서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단순 명료한 공격을 시도하지만 패턴이 일정의 상대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브라우어의 돌파 외에 뚜렷한 변주가 없어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대응할 경우 공격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후반 교체 자원들도 공격 전개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 내내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헤렌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벤테와 메르벨트의 짧은 패스 플레이가 공격의 중심축이다. 두 선수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2대1 원투 패스로 공간을 만들고 박스 안으로 빠르게 침투해 슈팅 찬스를 창출한다. 반 오베레엠은 중원에서 패스 연결 능력이 뛰어나지만 전방 압박이 가해질 때는 패스 선택이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헤렌벤은 점유율을 높이면서 공격 템포를 조절하지만 공격 루트가 벤테, 메르벨트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어 단조로움이 크다. 그래서 전방에서 볼이 끊길 경우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역습 대응에서도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후반전 교체 자원들의 전술적 임팩트도 약해 경기 후반에 리듬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헤렌벤 역시 경기 전체를 관통할 새로운 플랜을 제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보다 변화 부재가 핵심 키워드다. 텔스타는 브라우어의 측면 침투에 의존하지만 그 외 공격 루트가 한정적이다. 헤렌벤 역시 벤테와 메르벨트의 원투패스 조합 외에는 창의적인 전개가 부족하다. 두 팀 모두 플래너에만 집중하고 플랜 B 전환이 거의 불가능한 전형적인 균형형 경기 구도다. 그래서 전반 초반에는 서로의 주요 루트를 탐색하며 소극적인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후 중원에서 볼 점유를 두고 긴 시간 공방이 오가겠지만 결정적인 찬스는 많지 않을 것이다.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템포가 느려지며 루즈한 흐름이 반복될 전망이다. 득점보다는 경기 컨트롤 싸움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전체적으로 골이 적은 무승부 흐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코모. 포메이션은 4-2-3-1이며 두비카스가 최전방에서 움직임의 중심을 잡는다. 그는 포스트업과 연계에 능하며 볼을 등지고 받아내는 상황에서도 안정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준다. 보이보다가 좌측에서 폭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크로스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춘다. 니코 파스는 이선 중앙에서 템포 조절과 전환 패스를 담당하며 경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조율한다. 코모는 포백 기반의 전술로 양쪽 측면에 풀백과 윙포워드가 각각 배치되어 있어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상대의 윙백을 고립시키고 측면에서 2대1 구조를 만들어내며 크로스 루트를 다양하게 만든다. 특히 좌우 전환 시 보이보다와 니코 파스가 공간을 인지하고 침투각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매끄럽다. 두비카스는 이러한 측면 전개 후 세컨드볼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내며 득점 연결 확률을 높인다. 그래서 코모는 이번 경기에서 측면 주도권을 바탕으로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포백 라인의 안정감과 빠른 리커버리 속도 덕분에 수비 밸런스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유벤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데이비드는 전방에서 활발한 압박을 펼치지만 세밀한 마무리에서는 기복이 있다. 일디즈는 좌측에서 창의적인 돌파와 드리블로 공격 템포를 조절하며 개인 능력으로 공간을 만든다. 로카텔리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코모의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이 끊길 위험이 있다. 유벤투스는 3백 기반의 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쪽 측면에 윙백이 배치되어 있지만 수비 전환 시 측면 공간을 완벽히 커버하기 어렵다. 라인을 유지하며 압박할 때는 안정감을 보이지만 풀백이 아닌 윙백 시스템은 측면 수적 싸움에서 불리하다. 특히 코모가 풀백과 윙포워드를 동시에 전진시킬 경우 윙백 한 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이 자주 발생한다. 전방의 데이비드와 일디즈가 역습 시 공간을 활용하려 해도 코모의 라인 밸런스가 단단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결국 유벤투스는 중앙 밀집형 운영에 의존해야 하지만 측면 커버 부족이 전술적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번 맞대결의 핵심은 측면 숫자 싸움이다. 유벤투스는 3백을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윙백 전술을 구사하며 양쪽 측면에 한 명씩 배치된 형태를 유지한다. 반면 코모는 포백 시스템으로 양쪽 측면에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위치해 자연스럽게 수적 우위를 확보한다. 이 구조적 차이가 경기의 주도권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코모는 측면에서의 2대1 전개를 통해 유벤투스의 윙백을 고립시키고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통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유효 찬스를 다수 만들어낼 수 있다.
니코 파스가 전환 타이밍을 잡고 보이보다가 좌측에서 박스 안으로 파고들며 두비카스가 중앙에서 마무리 타이밍을 가져가면 유벤투스의 3백 구조는 대응 타이밍을 잃을 것이다. 유벤투스는 로카텔리를 중심으로 중원 점유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코모의 압박 강도와 측면 전개 속도를 감당하기엔 수적 밀집도가 떨어진다. 후반으로 갈수록 코모의 빠른 전환 플레이와 좌우 폭넓은 공격 루트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측면 전개 효율과 전술 상성 모두 코모 쪽으로 기운다. 결국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수적 우위를 활용하는 코모의 공격이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코모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엘체 포메이션은 3-4-1-2이며 핵심 수비수 아펑그루버의 결장으로 수비라인 안정감이 흔들리고 있다. 라파미르는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볼 터치가 길어 전방 유지력이 떨어진다. 헤르만 발레라는 이선에서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중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해 공격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로드리고 멘도자는 빌드업 시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수비진의 간격 붕괴로 인해 역습 전개 시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특히 아펑그루버의 부재로 인해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고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3백 라인은 간격 유지가 느슨해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압박 대응력이 떨어지고 측면 전환 시 조직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수비 중심축이 무너진 상태에서 전방 압박 강도도 낮아져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엘체는 홈이지만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흐름을 쉽게 되돌리긴 어렵다. 빌바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근 알렉스 베렌게르를 변칙적으로 펄스9 형태로 기용하며 공격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베렌게르는 원래 윙포워드 출신으로 순간적인 가속력과 라인 브레이킹 타이밍이 뛰어나 수비 뒷공간 침투에 특화된 자원이다. 이냐키 윌리엄스는 전방 압박과 돌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든다. 마로안 산나디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빌바오는 하프스페이스 점유 능력이 뛰어나며 점유 후 컵백 루트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리듬을 보인다. 특히 베렌게르와 이냐키 윌리엄스의 스피드 조합은 엘체의 느린 3백 수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전방 압박 이후 빠른 측면 전환으로 상대를 흔드는 플레이가 정교하게 완성되고 있어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빌바오는 공격 전개 속도와 체력 유지력이 모두 안정적이며 수비 전환 속도도 엘체보다 확연히 빠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수비 안정성과 전환 템포의 차이가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엘체는 아펑그루버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 조직이 붕괴된 상태이며 3백 간격 유지가 불안하다. 빌바오는 베렌게르를 중심으로 변칙적인 공격 루트를 전개하며 전방에서 압박과 침투를 동시에 가속화할 것이다. 이냐키 윌리엄스의 돌파와 베렌게르의 라인 브레이킹이 결합될 경우 엘체의 느린 수비 라인은 버티기 어렵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대응이 느린 엘체의 구조는 빌바오의 공격 템포에 완전히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 빌바오는 점유율보다 효율적인 전개에 집중하며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후 빠르게 상대 박스로 진입할 것이다. 전반부터 엘체의 수비 간격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빌바오의 압박 강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전술적 완성도와 스피드 전개 모두에서 빌바오가 한 수 위의 경기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엘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흐로닝어는 시즌 초반부터 안정적인 전술 구조와 높은 볼 점유율로 리그에서 인상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포메이션은 4-2-3-1을 유지하며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중원까지 유기적인 패스 연결이 돋보인다. 윌름소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방 패스의 정확성이 뛰어나며 공격 전환의 시점을 정확히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 반 베르에는 이선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동시에 상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서 킬패스를 시도한다. 타하는 순간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박스 안쪽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매섭고 결정적인 찬스에서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준다. 크로닝어는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 상대의 압박을 분산시키고 점유율을 통해 경기의 리듬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오는 능력이 있다. 또한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격권이 쉽게 끊기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전개한다. 이러한 구조적 안정감 덕분에 경기 후반에도 템포를 유지하며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4-3-3 전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볼 점유 구간이 짧고 빌드업 완성도가 낮다. 리우리체는 측면에서 빠른 전진을 시도하지만 패스 연결이 끊기면 곧바로 역습의 빌미를 제공한다. 반 베르어는 이선에서 볼을 공급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때는 쉽게 볼을 잃는 약점을 보인다. 토른스트라는 경험이 풍부한 플레이메이커지만 속도감 있는 전환 상황에서는 대응이 느리다. 전방으로의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고 볼을 소유할 때의 안정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잦다. 특히 경기 중반 이후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스파르타는 박스 안쪽에서 세컨드볼 대처가 늦고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자주 허용한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볼 점유율과 중원 장악력이 승부의 핵심이다. 흐로닝어는 빌드업 완성도가 높고
윌름손과 반 베르엔의 패스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중원에서의 템포 조율이 완벽하기 때문에 공격 전개 속도와 방향 전환 모두에서 유리한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타하의 침투는 스파르타의 느린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며 박스 안쪽에서 다수의 슈팅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스파르타는 점유율에서 밀리며 경기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 미스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수비 라인이 내려앉을 경우 윌름손의 중거리 시도와 이선 침투가 위협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볼 점유율을 지배하는 흐로닝원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고 주도적인 공격 전개로 득점 찬스를 창출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흐로닝원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시오르. 엑셀시오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 중심의 경기 운영을 시도한다. 반 뒤에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로 공을 받아내며 이선의 연계 지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산체스 페르난데스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을 조율하지만 볼을 오래 끄는 습관 때문에 전환 속도가 늦어진다. 예고이아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빌드업의 중심을 잡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때 패스 선택이 불안정하다. 특히 엑셀시오르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응하기 어렵다.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며 수비 블록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실질적인 득점 루트는 세트피스 의존도가 높다. 결국 엑셀시오르는 점유율을 가져가도 실질적인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타르트. 시타르트는 5-4-1-5백 형태로 수비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가져가는 팀이다. 브리타이는 미드필더 라인의 중심에서 전환 타이밍을 잡으며 날카로운 킬 패스로 역습의 출발점을 만든다. 그의 전방 지향적인 패스는 단순하지 않고 순간적인 대각 전환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정교함이 돋보인다. 론베이크는 속도가 빠르고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 침투하는 공격수로 브리타인의 패스를 발판 삼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피터스는 윙백 포지션에서 전진과 수비 리턴 밸런스를 모두 수행하며 파이브백 라인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시타르트는 후방에서 압박을 유도한 뒤 빠른 롱패스로 전환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다. 교체 카드 활용에서도 시타르트는 폭이 넓고 경기 후반에도 전술적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브리타인의 중원 장악력과 론베이크의 라인 브레이킹 조합이 엑셀시오르의 수비 블록을 공략할 핵심 루트가 될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점유율 vs 효율의 구도로 흘러갈 전망이다. 엑셀시오르는 홈에서 주도권을 잡겠지만 수비 간격이 넓어지는 순간 시타르트의 역습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브리타인의 킬 패스 한 번이면 하프라인 뒤로 론베이크가 침투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엑셀시오르의 전진 풀백은 공격 시에는 폭을 넓히지만 수비 전환 시 그 자리가 비며 뒷공간 리스크를 만든다. 반면 시타르트는 브리타인의 패스 타이밍과 론베이크의 움직임이 정확히 맞물려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보여줄 것이다. 교체 카드에서도 시타르트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에도 경기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엑셀시오르의 높은 라인 운영은 시타르트에게 완벽한 역습 타이밍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엑셀시오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포메이션은 4-3-3이며 최전방의 히샬리송이 제공권과 압박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전방 압박 시 1차 트리거로 움직이며 세컨드볼 회수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쿠두스는 우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활용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찢는 돌파로 공격의 깊이를 만든다. 사비 시몬스는 토트넘의 공격 템포를 완전히 바꾼 핵심이다. 그는 중앙에서 볼을 받자마자 방향 전환으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며 쿠두스와 히샬리송의 움직임을 동시에 살려내는 시야와 패싱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전보다 공격 전개가 훨씬 직선적이고 전환 속도가 빨라진 이유가 바로 사비 시몬스다. 좌측의 오도베르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며 사비 시몬스의 스루 패스를 받아 침투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 또한 주앙 팔리냐는 중거리 슈팅 타이밍을 예리하게 가져가며 세컨드 찬스 상황에서 결정적인 득점 옵션이 된다. 토트넘은 전방 압박과 하프라인 위 빌드업이 모두 안정적으로 돌아가며 홈에서는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는 팀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한 연계 플레이와 측면 돌파 루트를 통해 아스톤 빌라의 포백 수비를 강하게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아스톤 빌라 포메이션은 4-2-3-1이며 와킨스가 전방에서 압박과 연계를 동시에 담당한다. 그는 뒷공간 침투 능력이 뛰어나지만 최근 경기에서 고립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맥기는 이선에서 템포 조절과 세컨드볼 커버에 집중하며 틸레만스는 중원에서 공격 빌드업을 이끌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수비 전환이 느리다. 빌라는 수비 시 포백 간격을 좁히며 안정적인 수비를 지향하지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 중앙에서 볼을 돌리는 팀에게 자주 흔들린다. 특히 쿠두스와 사비 시몬스처럼 드리블과 패스의 템포를 빠르게 바꾸는 유형을 상대로는 대응이 어려운 편이다. 빌라는 역습 시 와킨스의 개인 돌파를 활용하려 하겠지만 토트넘의 하프라인 압박과 라인 컨트롤에 막혀 주도권을 쉽게 잡기는 어렵다. 결국 아스톤 빌라는 수비에 많은 인원을 두겠지만 중앙 압박이 뚫리는 순간 빠른 템포 전환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 토트넘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루트가 완전히 자리 잡았고 그의 볼터치 한 번이 경기의 템포를 바꾸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쿠두스는 폭발적인 돌파로 빌라의 측면 수비를 압박할 것이고 히샬리송은 중앙에서 상대 센터백을 등지고 볼을 받아내며 이선 진입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 과정에서 주앙 팔리냐의 중거리 슈팅이 경기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빌라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낮추며 압박을 피하려 하겠지만 토트넘은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전환 플레이를 이어갈 것이다. 결국 이 매치는 볼 점유 템포 조절 하프스페이스 공략의 새 요소가 완성된 토트넘이 흐름을 장악하는 그림이다. 빌라가 수비적으로 버티더라도 사비 시몬스의 전진 패스 타이밍이 빌라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홈에서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템포를 주도할 것이고 이 리듬이 유지된다면 후반부엔 결정적인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낼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트넘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칼리아리 칼리아리는 4-3-1 이 전형을 유지하며 볼이 위치한 구역마다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구조적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보레리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팀의 공격 템포를 잡고 공을 등지는 움직임으로 이선 침투를 유도한다. 폴로룬쇼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볼 근처에 빠르게 가담하며 세컨드볼 회수와 압박을 병행한다. 에스포지토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볼 터치 리듬이 부드럽고 중거리 슈팅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다. 칼리아리는 최근 드러볼이 있는 곳에 숫자를 모으는 전술이 완성도를 높이며 점유율과 압박 양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공격 시에는 짧은 패스 연결로 중앙을 장악하고 수비 시에는 빠른 리커버리 라인으로 공간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의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키며 후반에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패턴으로 이어진다. 특히 에스포지토가 전진할 때 폴로른쇼가 후방 밸런스를 잡아주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중원 점유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 결국 칼리아리는 상대보다 더 많은 시간 공을 소유하며 경기 리듬을 자신들 중심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볼로냐 볼로냐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서며 임모빌레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한다. 임모빌레는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지만 최근엔 박스 안에서 볼 터치 수가 적어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오르솔리니는 좌측에서 컷인 플레이를 자주 시도하지만 칼리아리의 압박 구조를 상대로는 볼 간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오드가르드는 빌드업 과정에서 볼을 연결하지만 압박이 가해질 경우 패스 실수가 잦다. 볼로냐는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중앙에서 볼을 오래 잡지 못하는 약점을 안고 있다. 특히 볼을 소유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수비 블록의 간격이 넓어지고 후방 커버링이 느려지는 단점이 드러난다. 결국 상대의 점유율 축적형 전술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고 중원에서 밀리면 전체 전개 속도까지 늦어진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점유율을 통해 경기의 방향을 통제하려는 칼리아리와 역습 의존도가 높은 볼로냐의 상성이 뚜렷하다. 칼리아리는 에스포지토를 중심으로 한 중원 장악을 통해 템포를 조절하고 폴로룬쇼의 전진 가담으로 수적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보렐리의 포스트업 이후 세컨드볼 연계는 공격 완성도를 높이며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는 핵심 루트로 작용한다. 반면 볼로냐는 압박 회피와 중원 전개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전방 연결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칼리아리는 전반부터 볼 점유율을 높여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후반으로 갈수록 에스포지토의 중거리나 보렐리의 침투로 승부를 볼 수 있다. 결국 볼을 오래 소유하는 쪽이 경기 주도권을 쥐게 되며 칼리아리가 그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칼리아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제노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전형적인 하프코트 전개 중심의 안정 지향형 구조다. 로렌초 콜롬보는 박스 안에서의 피지컬 경쟁력은 있지만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는 움직임이 다소 단조롭다. 그른베크는 중원에서 볼을 잡아 공격의 시발점을 만들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패스 템포가 쉽게 무너진다. 스탄치우는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는 볼 간수 능력이 흔들리며 공의 흐름이 자주 끊긴다. 그래서 제노아의 공격은 전방으로 연결되기 전 단계에서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포백 라인은 수비 집중력이 높지만 측면 전환 속도가 느려 윙 침투에 대한 커버 타이밍이 자주 늦어진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수비 구간이 비는 구간이 많아 상대 윙 포워드가 중앙으로 파고들 때 라인 붕괴 위험이 높다. 이런 전술적 허점은 공격적인 성향의 팀을 상대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파르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공격적인 전개로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전형적인 주도형 구조다. 펠레그리노는 빌드업의 중심에서 좌우를 넓게 활용하며 전환 패스를 시도하고 팀의 전진 템포를 끌어올린다. 오르도네스는 최근 절정의 경기 감각을 보이며 하프스페이스를 빠르게 침투하는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그는 공을 받는 즉시 방향 전환과 드리블로 수비 간격을 찢으며 박스 안까지 돌파하는 폭발적인 순간 속도를 보여준다. 아드리안 베르나베는 이선에서 오르도네스의 움직임을 읽고 빠른 타이밍에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한다. 특히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며 박스 근처까지 공격 가담을 이어가기 때문에 상대 수비 라인을 깊게 밀어붙인다. 이 전술 구조는 2002년 브라질 대표팀이 보여주던 풀백의 공격 전환과 유사한 형태로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극대화한다.
또한 파르마는 공격 루트가 다양해 좌우 전환 후 중앙 돌파까지 이어지는 완성도가 높다. 그래서 제노아의 느린 포백 전환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 완전히 상반된 스타일의 맞대결이다. 제노아는 조직적인 수비와 하프라인 아래 안정적인 전개를 추구하지만 속도감 있는 공격 전환이 부족하다. 반면 파르마는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공격적 구조를 유지한다. 오르도네스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베르나베는 전환 패스로 이를 뒷받침한다. 이 조합은 제노아의 느린 라인 전환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전술적 완성도를 지니고 있다. 특히 파르마는 전방 압박 강도가 높아 제노아가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를 유발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파르마가 라인 위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세컨드볼 회수율에서도 앞서 나갈 것이다. 결국 이 경기의 승부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의 완성도와 전방 압박 강도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경기 템포를 감안하면 파르마가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제노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랑스. 랑스는 실리적인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완성도 높게 구사하는 팀이다. 3-4-3-3백 전형으로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중원부터의 압박보단 하프라인 아래에서 블록을 형성한다. 토뱅은 측면에서 폭발적인 가속으로 뒷공간을 파고들며 결정적인 찬스 창출에 관여한다. 사이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계 플레이로 전환 속도를 올리고 신라는 1대1 돌파에서 균형 잡힌 볼 컨트롤을 보인다. 이들의 빠른 역습 루트는 전방 3명의 침투 타이밍이 완벽히 맞물리며 역습 한 번이면 수비 라인을 단숨에 무너뜨린다. 중앙 수비진은 오랜 시간 함께한 조직력 덕분에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고 제공권 싸움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홈에서는 첫 압박 성공률이 높아 상대의 볼순환 템포를 일찍 끊어내는 강점을 가진다. 그래서 역습 상황에서 1차 탈압박 후 곧바로 롱 전환으로 이어지는 공격 루트가 랑스의 핵심이다. 파리FC. 파리FC는 4-3-3 구조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승격 이후 아직 리그 템포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했다. 제벨스는 전방 압박 의지는 높으나 결정적인 순간 마무리 정확도가 떨어진다. 케발은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하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타이밍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카마라는 중원에서 빌드업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상대 압박을 받으면 볼 터치가 길어 전진 루트가 막힌다. 수비 라인은 넓게 벌어지는 구조 탓에 전환 수비 시 뒷공간 노출이 작고 커버 범위도 넓지 않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 빠른 역습에 쉽게 흔들리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결국 안정감보다는 불안 요소가 더 많은 전형적인 승격팀 흐름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경험과 응집력의 차이가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3백 완성도와 후역습의 타이밍이 리그 상위 수준이며 토벤과 사이드의 스피드 조합은 파리FC의 측면 수비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전방 3명의 유기적인 전원 움직임은 상대 수비 블록을 분리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파리FC는 빌드업 완성도가 떨어지고 중원 템포 조절 능력도 부족해 공격 전환 시 연결이 자주 끊긴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랑스가 점유율보단 효율적인 역습으로 찬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파리FC의 뒷공간은 랑스가 노릴 수 있는 최고의 루트이며 수비 전원이 늦는 구조상 반복적인 위기가 예상된다. 결국 랑스가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해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을 시나리오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랑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흘러가 최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일선 압박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그리포는 좌측에서 세트피스 전담으로 나서며 킥 정확도를 바탕으로 팀의 공격 전개를 이끈다. 에게슈타인은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며 볼 운반과 압박 저항에서 팀의 중심축을 담당한다. 프라이부르크는 전통적으로 라인을 높이지 않고 중원부터 압박을 가하는 실리적인 전술을 구사한다. 특히 수비 전환 시 풀백이 빠르게 내려와 포백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중앙 차단에 집중한다. 공격 상황에서도 무리한 전진보다는 볼 점유를 통한 경기 컨트롤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포가 측면에서 세밀하게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피니시 구간에서의 결정력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는 득점보다 실점 억제에 더 초점을 맞추며 단단한 수비 블록으로 상대의 공격 루트를 봉쇄한다. 결국 이 팀의 강점은 화려함이 아닌 한 골 싸움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안정감이다. 프랑크푸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버카르트가 전방에서 연계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팀의 공격 시발점을 만든다. 바오야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2선과 3선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도알리츠는 중앙에서 전진성과 기술적인 볼터치로 변화를 주지만 전체적인 공격 템포는 느리다. 프랑크푸르트는 올 시즌 전체적으로 수비 중심의 경기 운영을 지속해왔으며 라인 간격을 좁히고 조직적으로 수비 블록을 세워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한다. 수비 전환 속도와 커버 타이밍이 안정적이며 실점 억제 능력은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하지만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중원에서 세컨드 볼을 회수해도 찬스로 전환되는 빈도가 낮다.
결국 프랑크푸르트 역시 공격적 폭발력보다는 실리적인 운영과 수비 안정감으로 승점을 쌓아가는 팀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형적인 중위권 안정형 팀 간의 맞대결이다. 양팀 모두 실리적인 운영과 라인 밸런스를 중시하기 때문에 전반 초반부터 빠른 템포로 흐르기는 어렵다. 프라이부르크는 좌우 풀백의 리커버리 속도를 유지하며 중앙을 닫는 전술을 유지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는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 점유를 늘리겠지만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 찬스 창출은 제한적이다. 특히 양팀 모두 최근 득점력이 정체되어 있고 경기 내내 전환 속도가 빠르지 않아 유효 슈팅 자체가 적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의 초점은 누가 먼저 실수하지 않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안정된 수비 라인과 프랑크푸르트의 중원 압박이 맞물리며 양팀 모두 공격보다는 수비 우선의 흐름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양팀의 순위가 각각 7위와 8위라는 점은 단단한 수비 조직력이 그 원동력임을 보여준다. 공격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며 꾸준히 승점을 쌓아온 흐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큰 격차 없는 루즈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트피스 한두 번이 변수가 되겠지만 주도권이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은 낮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셀타비고. 셀타비고는 3-4-3 전형을 유지하며 홈 경기에서는 라인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리는 팀이다. 파블로 듀라는 전방 압박 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는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이아고 아스파스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계 패스를 주도한다. 특히 아스파스의 침투 타이밍은 여전히 라리가 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킥도는 박스 안팎 가리지 않고 상대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하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수비와 공격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셀타비고의 홈 경기력은 리그 내에서도 까다로운 수준이며 홈팬들의 강한 응원과 에너지로 인해 상대가 전반 중반 이후 체력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같은 강팀들도 이 구장에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던 이유가 바로 그 압박감 때문이다. 오늘 경기 역시 소시에다드가 이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소시에다드. 소시에다드는 4-1-4-1 전형을 유지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미켈 오야르사발은 측면에서 컷신과 볼 운반 능력은 탁월하지만 원정에서는 상대 압박에 밀려볼 터치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쿠보 타케우사는 빠른 돌파로 공간을 노리지만 셀타비고의 하프라인 압박 앞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살릴 만큼 여유로운 볼 간수가 어렵다. 베냐트 투리엔테스는 중원에서 전개를 이끌지만 원정에서 압박이 강한 경기에서는 템포를 잃고 패스 성공률이 급감하는 문제를 보인다. 특히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 원정 승률이 급격히 하락하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체력적으로도 중후반 이후 집중력 저하가 뚜렷해지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보다 환경과 심리적 요인이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셀타비고는 홈에서 전진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를 통해 경기 리듬을 장악하며 아스파스와 모리바의 연계 플레이로 공격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원정 경기마다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며 실책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쿠보 타케우사와 오야르사발이 전방에서 창의적인 돌파를 시도하겠지만 셀타비고의 촘촘한 중원 블록 앞에서는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홈팬들의 압박감은 상대 수비 라인의 의사결정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전반부터 셀타비고가 주도권을 잡고 후반 들어 체력 우위를 앞세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셀타비고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홈 경기에서도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 경기 내내 흔들림이 크다. 쿨레노비치는 제공권 싸움에서는 준수하지만 연계 플레이나 전방 압박 가담이 미흡해 공격의 흐름이 끊긴다. 반 기스트는 중원에서 전환 타이밍을 잡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상대의 하프라인 압박에 쉽게 밀리며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다. 브룬스는 하프스페이스 커버 능력이 떨어지고 공수 전환 시 포백과의 간격 조정이 느리다. 이로 인해 중앙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며 상대 미드필더의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잦다. 특히 리그 18위로 내려앉은 현재 상황에서 수비 블록이 전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상대의 공격 템포에 휘둘리며 실점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헤라클레스는 전술적으로 밀리고 전력 격차를 메울 수단이 마땅치 않다. 페예노르트. 페예노르트는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리그 최강 전력이다. 우에다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슈팅 타이밍이 예리하다. 하지무사는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측면을 무너뜨리며 컷백 루트로 지속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황인범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환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롱패스와 전진 패스로 공격의 시작점을 만들어낸다. 리그 8경기 동안 18득점을 기록한 공격진은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을 넣으며 상대를 압도하고 있다. 특히 점유율과 전방 압박의 완성도가 높아 수비 진영에서도 안정적으로 볼을 순환시킨다. 우에다의 마무리 카지 무사의 돌파, 황인범의 패싱이 삼각형 형태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상대 라인을 끊임없이 흔든다.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장악력이 더 강해지며
교체 자원들의 기동력까지 더해져 득점 루트가 다양해진다. 결국 페이노르트는 압박, 점유, 마무리 어느 한 영역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완성형 팀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력과 전술 완성도의 차이가 너무도 명확하다. 페이노르트는 리그 선두답게 8경기 동안 18득점을 기록 중이며 경기당 평균 2득점 이상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리그 최하위로 포백 수비진의 간격 유지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쿨레노비치와 반 기스트가 전방에서 버티더라도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 미드필더의 침투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페이노르트는 우에다와 하지 무사의 콤비를 중심으로 박스 근처에서 빠른 템포로 공격을 전개하며 황인범의 전진 패스로 공간을 계속 흔들 것이다. 특히 하지 무사의 측면 침투와 우에다의 중앙 마무리가 결합될 경우 헤라클레스의 포백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점유율과 패스 템포 모두 페이노르트가 한 수위이며 경기 초반부터 공의 흐름이 완전히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교체 카드까지 포함한 전력 차이 역시 페이노르트 쪽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리그 1위와 18위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전형적인 일반 구도가 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라클레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로리앙. 로리앙은 3-4-3 전형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 후 역습 전환을 노리는 팀이다. 중앙 수마누는 일선 압박과 전방 연결고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아베르겔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볼순환의 핵심을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빌드업 구간에서의 패스 실수가 잦고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떨어져 전개가 단조롭다. 토시는 공중볼 경합에는 강하지만 발밑 전개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이 남아있다. 공격진의 득점 감각이 떨어지면서 세컨드볼 연계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라인 전체가 지나치게 내려앉아 전방 압박이 무력화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전술적으로는 짜임새보다 실속이 부족하고 마무리 단계에서의 세밀함이 아쉬운 상태다. 결국 로리앙은 경기 내내 끊어진 템포 속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된다. 브레스트. 브레스트는 4-3-3 전형으로 측면에서의 빠른 전환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델카스티오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로 위협을 가하지만 최근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지며 찬스 완성도가 낮다. 마그네티는 중원에서 롱패스를 시도하지만 전방과의 간격이 벌어져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아조르크는 피지컬을 앞세운 제공권 싸움에는 강하지만 연계 플레이에서 볼 터치가 거칠다. 수비진은 중원 커버 타이밍이 늦고 하프라인 이후 압박이 풀리면서 세컨드 수비 전환이 불안하다. 게다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라인이 무너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도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어 수비 중심의 경기에서도 최소한의 저항은 가능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다득점 경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며 뚜렷한 마무리 루트가 부재한 상황이다. 로리앙은 빌드업 구간에서 템포 조절이 매끄럽지 못하고 브레스트는 전방 연계의 정밀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전반 초반부터 서로 탐색전 위주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로리앙은 수비 블록을 두텁게 유지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고 브레스트는 측면 크로스로 틈을 노리겠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 경기 전체적으로 중원에서의 압박 싸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뚜렷한 우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팀 모두 승점 1점 확보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아 후반으로 갈수록 위험 부담을 줄이는 운영이 예상된다. 결국은 득점보다 실점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무실점 견제전의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드렌. 스타드렌은 3-5-2 전형으로 중원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 전환 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적극 활용한다. 무사 알타마리는 요르단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답게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그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면 블라와 론지에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침투 타이밍을 가져간다. 이러한 패턴은 수비 라인을 넓게 벌리고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전형적인 스타드 렌의 공격 방식이다. 특히 블라는 중거리 슈팅 감각이 탁월하고 론지에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세컨드볼 회수에 능하다. 수비 전환 시에도 하프 스페이스를 메우는 조직적 움직임이 탄탄해 역습 노출 빈도가 적다. 홈에서는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를 압박하고 전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며 상대 수비를 흔든다. 무사 알타마리의 개인기와 공간 창출 능력을 중심으로 공격 루트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오세르. 오세르는 3-4-3 전형을 유지하지만 전방 전환 속도가 더디고 마무리 단계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진다. 시나요코는 측면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완성도가 낮고 키즈미르는 중원에서 볼 연결은 안정적이나 수비 기여도가 낮다. 오우수는 전방 압박보다는 공간 커버에 집중하지만 팀 전체 라인의 연계가 매끄럽지 않아 압박 회피가 어렵다. 쓰리백 수비진은 라인 간격 유지가 느슨하고 하프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어 세컨드 찬스 허용이 잦다. 특히 전환 상황에서 측면 밸런스가 무너져 상대에게 크로스 루트를 쉽게 허용한다. 중원 템포를 주도할 플레이메이커 부재로 인해 세밀한 빌드업보다는 롱볼 위주의 단조로운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세르는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루트가 부족하며 수비 집중력 저하로 후반 실점률이 높다. 토킹 코멘트. 스타드레는 무사 알타마리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다양하고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오세르의 쓰리백이 알타마리를 집중 견제할 경우 블라와 론지에가 만들어내는 세컨드 라인 침투가 위협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세르는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고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적 열세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드레는 초반부터 점유율을 가져가며 측면에서부터 압박을 가해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펼칠 전망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격차가 발생하면 오세르 수비 블록이 무너지고 알타마리의 돌파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라인 유지, 세트피스 집중력 모두 스타드렌 쪽이 한 수 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타드렌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툴루즈. 포메이션은 3-4-3이며 소우원은 전방에서 폭발적인 침투와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고 있다. 마그리는 측면에서 날카로운 드리블과 컷백 타이밍으로 상대 박스 안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공격 전개 시 전방 압박으로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우는 중원에서 빌드업 템포를 조율하며 공의 순환 속도를 높여 경기 리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팀 전체의 전술적 밸런스는 안정적이며 쓰리백 수비진은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이 뛰어나 전환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적다. 홈에서는 빠른 템포 전환과 측면 전개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며 전반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패턴이 자주 나타난다. 세트피스에서도 소우어의 제공권이 돋보이며 최근 경기에서는 득점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다.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관리 모두 안정세를 찾아가며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메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조면이 마주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상대 압박에 자주 끊기며 볼 소유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타이슈빌리는 개인 기술은 좋지만 팀 전반의 지원이 부족해 단독 돌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트라오레는 빌드업의 중간다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커버 범위가 좁아 역습에 취약하다. 수비 라인은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느리고 중앙 집중 수비를 펼치다 보니 측면에서 쉽게 뚫리는 장면이 잦다. 승격팀의 특유의 수비 불안정성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고 최근 7경기에서 16실점이라는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특히 원정에서는 체력 저하로 인해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세컨드볼 대응 능력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술적 완성도, 체력, 밸런스 모두에서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라인 밸런스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툴루즈는 소우어의 침투 움직임과 마그리의 돌파력을 활용해 메스의 불안한 수비를 직접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보호가 중심을 잡으며 하프 스페이스 전개를 주도할 경우 공격의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메스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많아 안정적인 볼점유가 어렵다. 수비진은 제공권 대응이 불안하며 상대의 컷백 패턴에 쉽게 흔들리는 약점을 보인다. 무엇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툴루즈의 전방 압박이 메스의 실수를 유도할 여지가 크다. 홈 템포를 유지하는 툴루즈의 전술적 완성도와 메스의 수비 집중력 저하가 맞물리며 경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툴루즈로 향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툴루즈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키티케와 모하메드 살라의 전방 조합이 공격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에키티케는 타이밍을 읽는 움직임이 탁월하며 상대 수비 라인 사이의 틈을 기민하게 파고든다. 모하메드 살라는 익숙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인버티드 무브를 시도하며 중앙으로 좁히는 순간에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만든다. 비르츠는 공격 이선에서 템포 조절과 라인 사이 연결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며 살라와의 호흡을 통해 공격 방향을 빠르게 전환한다. 리버풀은 에키티케의 침투 움직임을 기점으로 좌우 풀백이 동시에 오버래핑에 가담하며 공격폭을 넓힌다. 특히 살라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는 순간 비르치의 전진 패스가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되며 높은 공격 효율을 만든다. 후방 빌드업에서도 중원에서 끊김이 거의 없고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 상대 진영으로 경기 흐름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러한 구조적 안정감이 이번 경기에서도 리버풀의 주도권 유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맨유.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테우스 쿠냐가 전방에서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쿠냐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하지만 팀 전체의 밸런스 붕괴로 인해 지원이 늦는 경우가 잦다. 마운트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미드필더와 수비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진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창의적인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중원에서 압박이 실패하면 역으로 수비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최근 경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삼성과 사백 사이의 공간이 태평양처럼 넓게 벌어지는 장면이 잦다. 결국 상대에게 세컨드볼을 허용하며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공격수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는 구조가 된다. 수비수들이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전방 압박도 느슨해지고 팀 전반의 간격 유지가 어려워진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 간격 문제는 리버풀의 빠른 템포 공격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에서 리버풀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리버풀은 살라와 에키티케가 맨유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맨유는 마운트와 브루노를 통해 템포를 끌어올리려 하겠지만 중원 간격 유지 실패로 인해 수비 전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살라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순간 맨유의 수비 라인은 빠르게 붕괴될 여지가 크다. 비르치의 세밀한 전진 패스가 연결되면 리버풀은 짧은 시간 안에 찬스를 창출할 수 있다. 반면 맨유는 공격 시 빌드업이 느리고 후방에서 볼을 잃는 순간 리버풀의 역습에 노출된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리버풀이 쥐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를 이끌어갈 것이다. 전반에는 탐색전 형태로 시작하겠지만 중반 이후부터 리버풀이 점유율을 높이며 맨유 수비 라인을 흔들어 나갈 전망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쌓이면서 맨유의 간격 붕괴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흐름이라면 리버풀이 홈에서 공격의 리듬을 유지하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리버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상파울리. 포메이션은 3-4-1-2이며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가 중원 하프 스페이스에서 빌드업의 중심축을 담당한다. 그는 전환 시 패스 선택은 정교하지만 상대가 중원 압박을 강화할 경우 템포를 빠르게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 아운톤지는 이선에서 연계 플레이를 지원하며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 세컨드 찬스를 노리는 유형이다. 시나니는 최전방에서 움직임이 많지만 마무리 효율이 낮아 슈팅 대비 득점 성공률이 떨어진다. 상파울리는 수비 시 500 형태로 전환하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라인을 낮게 유지한다. 중앙 압박보다는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전방 압박 시도는 제한적이다. 결국 공격보다 수비 밸런스 유지에 집중하는 팀이며 빠른 역습 루트가 막히면 템포가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이런 구조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득점 기대치는 낮다. 호펜하임. 포메이션은 4-3-3이며 램펄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전진 압박을 모두 수행하지만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의 마무리 빈도는 낮다.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전개 속도를 조율하지만 수비 안정 우선의 전술 속에서는 전방 패스 빈도가 줄어든다. 아부둘라후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지만 라인을 깊게 내리는 전술적 구조 속에서는 돌파보다는 수비 지원이 우선된다. 호펜하임은 시즌 초반 6경기 동안 수비 라인을 중간 이하로 유지하며 점유율보다는 전환 안정성에 집중하고 있다. 공격 전개는 느리고 전방 압박보다 중원에서의 간격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 전방으로의 속공 타이밍이 제한되며 득점 루트가 한정적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로 인해 공격 템포가 더 떨어지며 실수 없는 수비 유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흐름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선수비 후역습을 기반으로 하는 안정지향적 전술 성향이 맞물리며 경기 자체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상파울리는 3백 전환 후 500 라인을 형성하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밀집 수비를 유지할 것이다. 호펜하임 역시 라인을 높이지 않고 중원에서 간격을 좁히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전망이다. 두 팀 모두 빠른 공격 전환보다 수비 밸런스 유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공격 전개 시 전방 침투 속도가 떨어진다. 전반 초반부터 중원에서의 볼 점유율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하프라인을 넘는 전진이 드물 것이다. 상파울리는 라게를 중심으로 템포를 유지하겠지만 전방 연결에서 수적 열세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호펜하임은 아슬라니의 패스 분배 능력에 의존하겠지만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들기엔 속도감이 부족하다. 결국 두 팀 모두 공격보다는 실수 방지에 초점을 맞추며 박스 근처에서 슈팅 기회가 제한될 것이다. 90분 동안 공방은 오가겠지만 득점보다는 라인 유지와 리스크 관리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탈란타. 아탈란타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빠른 전환 속도를 중심으로 경기를 전개한다. 스카마카는 최전방에서 피지컬과 발끝 감각을 동시에 활용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등지고 볼을 받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의 움직임은 단순히 골문 앞에서의 마무리에 그치지 않고 이선 침투를 유도하는 빌드업 연결점으로 작용한다. 데 케텔라이르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상대 포백 뒤를 무너뜨리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데 능하다. 파살리치는 세컨드볼 회수 이후에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중원에서 공격 템포를 조절한다. 아탈란타는 라인을 깊게 내리지 않고 짧은 간격으로 압박을 가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는 강한 리듬을 유지한다. 무엇보다 스카마카와 대 케텔라이르의 연계는 하프라인을 넘는 순간부터 라치오의 수비 밸런스를 완전히 흔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대가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할 경우 두 선수의 빠른 침투와 컷백 루트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라치오. 라치오는 4-3-3 전형 속에서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시그니처 전술로 활용한다. 카스텔리아노스는 전방에서 적극적인 압박으로 수비수의 빌드업을 제한하지만 공격 전개 시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다. 자카니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린 드리블로 전진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마무리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 피사요 델레 바시르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압박 가담이 좋지만 공수 전환 시 간격 유지가 다소 불안정하다. 브라치오는 높은 위치에서 수비 라인을 유지한 채 전방 압박을 이어가지만 이는 곧 뒷공간 노출로 이어진다. 특히 측면 풀백이 전진한 뒤 커버 타이밍이 늦어질 경우
스카마카와 대 케텔라이르의 빠른 침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라치오의 수비는 과감하지만 그 과감함이 상대의 카운터를 부르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압박의 강도보다 공간 관리 능력이 승부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치오는 특유의 공격적인 전방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그만큼 수비 뒷공간이 넓어질 것이다. 아탈란타는 이 점을 정교하게 파고들 수 있는 팀이다. 스카마카는 수비 라인 사이를 부지런히 움직이며 타이밍을 잡고 때 케텔라이르는 공간을 읽는 능력으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든다. 파살리치의 중원 조율이 더해지면 라치오의 압박은 오히려 역습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특히 전반 중반 이후 라치오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아탈란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는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치오가 과감하게 전진할수록 아탈란타는 그 공간을 빠르게 파고들며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의 리듬은 아탈란타가 가져가며 라치오의 공격 성향이 역으로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탈란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반테. 레반테는 5-4-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반 로메로는 전방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로저 브루게는 중원과 전방을 오가며 세컨드볼 회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파블로 마르티네즈는 후방 빌드업 시 중심축 역할을 맡으며 점유율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레반테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조정을 통해 빌드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양쪽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변칙적으로 활용해 중원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방 침투 타이밍이 늦어지며 공격 템포가 다소 무뎌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진 의지는 있지만 실제 박스 근처에서는 마무리가 부족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안정적인 점유 중심의 운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라요. 라요는 4-4-1-1 전형으로 점유율 축구를 지향하지만 경기마다 완성도의 편차가 존재한다. 호르에데 프루토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전개 연결을 돕고 이시팔라조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다루며 전환 타이밍을 조율한다. 우나이 로페즈는 중원에서 볼 순환을 주도하지만 전진 패스보다 안정적인 패스를 선호하는 타입이다. 이로 인해 공격 템포가 빠르게 이어지기보단 점유와 패스 중심의 루즈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라요 역시 인버티드 풀백 형태로 중원 숫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중앙에 많은 인원이 포진하면서 경기 템포가 느려질 것이다. 공격 전개는 빌드업 중심으로 반복되지만 결정적인 박스 침투는 많지 않다. 결국 라요의 장점인 점유율은 유지되겠지만 위협적인 찬스 창출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점유율 축구를 지향하는 두 팀의 전술적 밸런스 싸움이다. 레반테와 라요 모두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며 중원 밀집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앙지향적인 운영이 맞부딪히면 공간이 제한되고 양팀 모두 속도감 있는 전환이 어려워진다. 결국 볼 점유율은 오가지만 찬스는 제한적으로 나오며 서로의 빌드업을 견제하는 구도로 흘러갈 것이다. 특히 양팀 모두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 블록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루즈한 템포 속에서 결정적인 찬스 없이 90분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반부터 신중한 공방이 이어지고 후반에도 안정적인 수비 조직 유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결국 승부는 나지 않고 무득점 혹은 저득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C 밀란. AC 밀란은 3-5-2 전형을 기반으로 전술적 안정감과 빌드업 완성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히메네스는 전방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연계 플레이를 통해 이선 침투 루트를 만들어준다. 모드리치는 중앙 플레이메이커로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의 중심에 서 있으며 짧고 빠른 패스를 통해 공격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그의 전진 패스 한 번으로 중원이 열리고 상대 수비 블록은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플리식은 모드리치의 패스를 이어받아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페네트레이션 플레이를 시도하며 박스 안으로 빠르게 진입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 한두 명을 동시에 제치는 드리블 돌파는 밀란 공격의 핵심 무기다. 또한 히메네스는 이 움직임을 읽고 타이밍을 맞춰 세컨드 찬스를 노리며 골 결정력까지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원부터 전방까지 유기적인 움직임이 이어지며 볼 소유와 공격 전환이 완벽히 연결된다. 결국 AC밀란은 모드리치와 플리식을 축으로 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전술 밸런스를 구축한 팀이다. 피오렌티나. 피오렌티나는 3-4-3 전형으로 경기를 풀어가지만 최근 경기력에서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모이스키는 피지컬을 앞세워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지만 후방 지원이 느려 고립되는 구간이 많다. 구드문드소는 측면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 뒷공간이 자주 열리는 단점이 있다. 파지올리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AC밀란의 강한 압박 앞에서는 볼 소유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피오렌티나는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이 벌어질 때 수비와의 연결이 끊기며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전혀 막지 못한다. 특히 3백 구조가 넓게 벌어지는 순간 플리식의 안쪽 돌파를 감당하기 어렵다. 측면 커버가 늦어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지고 역습 시에도 조직적인 형태가 유지되지 못한다. 결국 수비 라인과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경기 흐름은 상대에게 넘어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과 전술 밸런스 모두에서 AC밀란이 확실히 앞선다. 모드리치의 패스 템포는 경기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며 피오렌티나의 압박 라인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그가 볼을 잡는 순간 풀리식의 침투 루트가 동시에 열리며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빠르게 공이 전달된다. 특히 풀리식의 페네트레이션 플레이는 피오렌티나의 3백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개 속도를 보여준다. 히메네스는 풀리식이 만들어낸 공간을 활용해 세컨드 찬스를 노리며 득점 기대치를 극대화할 것이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측면 수비 커버가 늦고 모이스킨의 고립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방 압박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중원 전환이 끊기고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모드리치가 중앙에서 볼을 배급하는 순간마다 피오렌티나의 수비 간격은 점점 벌어질 것이다. 결국 AC밀란의 기술력과 조직력이 결합된 빌드업은 피오렌티나의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C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낭트. 낭트는 4-1-4-1 전형으로 중원 밸런스를 유지하려 하지만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볼순환이 더디다. 모스타파 모하메드는 타깃형 역할로 세컨드볼 경합을 돕지만 전진 패스가 제한되며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베나탑은 측면에서 돌파 시도는 활발하나 크로스 완성도가 떨어지고 후방 전환 시 수비 복귀가 늦다. 레프낭은 중원에서 볼 배급을 맡지만 상대 압박에 흔들리며 템포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낭트는 수비 블록 안에서 선수 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 커버가 늦어 역습에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 홈 이점이 있더라도 포백 간격이 무너지는 순간 공간이 열리며 상대의 직선적인 공격 전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릴은 4-2-3-1 전형으로 공격 템포를 빠르게 전개하며 지루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설계한다. 하랄소는 이 선에서 공을 잡으면 즉시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콤팩트한 패싱 네트워크로 공격 텀을 짧게 가져간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측면에서 컷백과 하프 스페이스 진입을 반복하며 상대 포백을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지루가 내려와 수비수를 끌어내면 하랄손이 그 공간을 빠르게 침투해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낸다. 릴은 점유와 템포 두 가지 축을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프라인 위에서 압박 전환도 자연스럽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낭트처럼 전개가 느린 팀을 상대로 주도권을 쉽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낭트는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중원 압박에서도 체력 부담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하프라인 근처에서 패스 미스가 잦아 상대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다. 반면 릴은 하랄손의 템포 조절과 지루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릴의 전진 속도는 낭트의 포백이 대응하기엔 과부하 수준이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템포와 전환 속도에서 벌어지는 간극이 이 경기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릴 이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 전체를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낭트의 체력 저하가 심해지고 릴 2라인 사이 공간을 공략하며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낭트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헤타페. 헤타페는 5-3-2 포메이션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하며 하프라인 아래에서 밀집 수비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우체는 전방 압박 시 왕성한 활동량으로 세컨드볼을 노리지만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가면 결정적인 연계가 부족하다. 아드리안 리소는 빌드업 구간에서 안정적인 패스 루트를 제공하지만 전진 타이밍이 늦어 역습 전환이 매끄럽지 못하다. 아람바리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 지원을 담당하지만 볼을 오래 끄는 습관이 있어 점유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쉽게 압박에 말린다. 헤타페는 기본적으로 수비 안정감이 강점이지만 상대가 박스 근처에서 빠르게 템포를 전환하면 블록 내 간격이 흔들린다. 특히 전반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커버가 느려지며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쉽게 노출되는 약점이 존재한다. 홈 경기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밸런스에서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여전히 수세적이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의 다양한 전술 전환에 맞서는 과정에서 체력과 조직 모두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 시 비대칭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발베르데를 오른쪽 풀백에 배치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게 하면서 미드필더 숫자 우위를 만들고 볼 점유율을 주도한다. 이 움직임으로 인해 중원에서의 점유가 안정되며 킬러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 전환의 중심이 된다. 전반에는 은바페를 원톱으로 세워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비니시우스가 측면 돌파로 박스 안 균형을 무너뜨린다. 후반에는 호드리고와 투톱 형태로 전환하면서 속도감 있는 공격 패턴을 강화하는 유연함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중앙 미드필더진은 패스 템포를 높여 헤타페의 압박 타이밍을 무너뜨리고 공격 전개를 주도한다. 수비에서는 라인이 높지만 전방 압박 성공률이 높아 실점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은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전방 침투가 이어질 때 상대 수비 간격은 급격히 벌어진다. 다양한 전술 변주와 유연한 포지셔닝으로 경기 내내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공격 전환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발베르데의 인버티드 무브를 활용해 미드필더 장악력을 극대화하며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은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연속적인 침투는 헤타페의 5백 간격을 벌려놓을 가능성이 크고 귤러의 전진 패스는 그 틈을 파고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헤타페는 수비적으로 밀집된 형태를 유지하겠지만 장시간 압박을 견디기에는 체력 부담이 상당하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전환 대응 속도가 떨어지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밀릴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술적 유연함과 공격 루트 다양화로 경기 내내 주도권을 유지하며 점유율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것이다. 결국 후반전으로 갈수록 전술 밸런스와 체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며 레알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타페 패주력. 언더오버 오버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